많이 그리기보다는 덜 그리고 채우기보다는 비움으로써 더 풍성한 이야기를 전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황해도에서 태어나 한국 전쟁 속 피난길에 올랐고 제2의 고향이 된 청주의 기억을 또 삶의 흔적을 화폭에 담는 화가 장부남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한 지인은 그의 작업을 보고 마치 건설 현장의 도장 공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2010년 재경 작가기획 그 첫 번째 다큐 인터뷰 만남에서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겨울에 한가운데 만난 초록의 향에는 차라리 눈물겹다. 3cm밖에 안 되는 작은 나이프로 쉼없이 물감을 날라 덮고 또 덮는 작업. 알록달록 캔버스를 논일던 색들은 그의 초록에 묻혔다. 위에다가 중첩하는 거죠. 올려놓는 거예요. 덮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안에 걸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에 거는 좀 안으로 좀 묻혀서 있어라. 너는 잘났다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동안 잘났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했으니 너 이제 그 속에 가만히 있어. 그러는 거죠. 이 그림이 이 평면에서 끝난다면 너무 내 생이 좁지 않냐. 이 밑도 전개했으면 좋겠다. 여기도 하나 제가 이렇게 조그마나마 이야기를 하나 해요. 제 이야기는 이 둘밖에 없어요. 제가 추구하는 이 마티엘은 이게 삶의 이야기니까 내 인생의 이야기를 이 화폭에 내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지 않느냐. 우들두들하게 살고 굴곡도 있고 아주 힘든 세월도 살았고 그래서 이 마티엘 속에는 중첩되어 있는 여기에는 제 인생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티엘로. 하긴 장부남은 결코 평범치 않은 세월의 이력을 살아낸 화가다. 황해도에서 태어났으나 전쟁통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낯선 충북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던 쉽지 않던 날들. 그 지난한 삶을, 아픔을 그는 이제 화폭에 묻는다. 그 삶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도 한 번 정리하고 두 번 정리하고 세 번 정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듯이 제 작품 세계는 이게 중첩 작업으로 내 삶을 한 번 정리하고 두 번 정리하고 그러니까 제 삶의 이야기를 한 5번째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그것을 색깔로 내가 녹색으로 해서 이걸 지금 덮어나가는 과정이다. 이걸 색으로만 보지 말고 내 생에 걸어가는 발자취를 여기다가 그려놓는 것이다.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고맙겠어요. 그의 발자취를 가만히 응시해본다. 채우기보다는 비우고 많이 그리기보다는 덜 그렸으나 더 많은 이야기가 속살거리는 그림. 거대한 삶의 숲을 헤쳐온 그러나 이제는 편안해진 화가의 이야기가 초록에 담겼다. 이제는 그것이 색상으로도 편안한 색이었으면 좋겠고 화면에 너무 내 삶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표현해 놓는 것도 이건 좀 내 철학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좀 내 삶의 이야기를 이제는 좀 감출 것은 쭉 감춰보자.
그러면서 좀 편안한 색상으로 좀 해보자.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건 어쩌면 세월이 준 지혜인지도 모르겠다. 그에게도 이처럼 화려하고 강렬함을 추구하던 시절이 있었으니 말이다. 한국 서양화단의 모던 아티스트로 다양한 색채 실험과 색다른 추상 언어를 화면 가득 채우던 지난 시절의 장군함. 세월이 더해지면서 선과 이미지는 간결해졌고 색은 그보다 더 간소해졌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른의 화가는 알고 있다. 이런 그가 유독 욕심을 놓을 줄 모르는 건 바로 아이들의 미술 교육. 네, 요거 요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 보면 요것도 같은 요지지만 요거는요 아주 재밌어요. 요거는 면장갑을 찍었어요. 면장갑을 찍고 이렇게 화면을 구성해 본 거예요. 요것이 칫솔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칫솔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붓으로만 크레파스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칫솔로도 표현을 해도 재미있는 것이 나온다. 그리고 또 실을 감아서 실로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이런 게 실로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실로 표현하기. 또 이런 거는 우드락으로 해서 찍은 우드락 판화예요. 아주 재미있죠. 아이들이 쉽게 적응할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장군함은 그림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싶었고 미술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변화시킬지 고민해왔다. 다양한 모던 아트의 기법이 담긴 책을 발간한 것도 그래서였다. 이렇게 좁은 데다가 아이들이 그림 그리면 되게 좋아해요. 찬찬하게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에다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표현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악으로 표현도 하고요, 글로도 표현도 하고, 언어로도 표현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자유롭고 흥미롭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조형 언어로 얘기하는 것은 이 미술이라는 장르가 가장 우위를 차지했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아동 미술의 이 가치성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서 이 미술 교육의 기초를 닦는 게 아동 미술 12살까지의 그 참 꿈을 담아주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이런 어린이 그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정말 그랬다. 순탄치 않은 삶이었지만 그림이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고 행복했다. 그래서 그는 변함없이 그림을 그린다. 겨울이래야 나무의 그 형상성을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그거 이파리가 꽉 무성해가지고 이 줄기를 관찰할 수 없잖아요. 줄기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요리조리. 그는 이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또다시 화폭에 묻을 것이다. 이제 이런 나무들도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인간의 모습 같은 것들을 이제 청년은 청년대로 노년은 노인대로 그런 모습을 스케치로 해서 담아가지고 그걸 작업장에 가서 다시 재구성하고 그런 작업을 하죠. 예. 삶의 이야기 중에서 자기가 평범한 삶이라도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주 고된 삶의 이야기도 그 작품으로 표출할 수가 없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이걸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삶의 이야기 중에는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일상생활을 항상
작품 세계와 이렇게 연관을 지었을 때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평범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이야기는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작품 테마를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또다시 삶이 예술이 되는 시간. 삶이었고, 문득 그의 그림 작업을 두고 건설 현장에 도장 공사 같다 했던 말이 떠오른다. 시멘트처럼 단단한 저 초록의 중첩 아래는 앞으로 어떤 삶의 기억들이 밑그림처럼 간직될까? 모든 것은 다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술은 나로부터 우러난다고 저는 예술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조명해 보는 그런 것을 이 조형원으로, 이런 색깔로 이 화폭에 담아보고 싶은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간략하게, 훨씬 더 정돈되게,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장분함의 세계는 저거다, 그런 거를 하나 제가 이 세상에 남겨놓고 가고 싶어요. 이 예술가에만 꿈이기도 한데, 저도 그 꿈을 이루고 싶은데 좀처럼 어려워요.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다. 이른의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만의 세계를 꿈꾸는 화가 장분함. 아니, 눈부시도록 푸르른 장분함의 세계는 이미 시작됐는지 모른다. 건설 현장에서 도장 공사는 건축물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